안녕하십니까. 일주의대 심장내과 유승희입니다. 비수은 시대의 올바른 혈압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비수은 혈압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신준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의대 심장내과 신준호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비수은 혈압 측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비수은 혈압계가 이미 사용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좌측에 전통적인 수은주 혈압계를 이용한 혈압계를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아네로이드 혈압계라고 해서 그동안 널리 사용되었지만 정확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진 아네로이드 혈압계가 있고요. 그 우측에 이제 디지털 압력계를 장착해서 수은이 전혀 없는 혈압계이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커프를 그대로 사용하고 청진법을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있겠습니다. 맨 우측에는 이제 청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커프를 감아서 버튼만 누르면 혈압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좌측에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 고가의 자동 혈압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구성이 뛰어난 장비들을 진료실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로 대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유명한 임상 연구에서도 이 기계가 사용된 바 있습니다. 또 맨 우측에 보시면은 마치 기존의 수은주 칼럼처럼 이렇게 압력의 표시 눈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압력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계도 역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눈금이 수은이 아닌 전자식 스크린에서 표시되는 그런 완전한 전자식 비수은 압력계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가 있고 커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청진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비수은 혈압계가 수은 혈압계에 비해서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수은주 혈압계에 있어서 정확성은 마치 수은의 압력 측정의 정확도에서 오는 것과 같은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비수은 혈압계에서 수은을 대체하는 비수은 압력계의 허용 오차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저항 회로는요, 비수은 압력계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위트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유명한 저항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회로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혈압계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용 가능한 오차는 0.8mm of mercury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은주 압력계의 눈금이 2mm of mercury인 걸 감안할 때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수은 혈압계 오차를 이야기할 때 압력계가 부정확하다라는 생각은 조금 사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계 자체는 대단히 정확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수은주 혈압계의 정확도를 대단히 신뢰하시는 반면에 맨 우측과 같이 전자식 혈압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자동 혈압계가 부정확하다고 하는 점들은 압력계 자체가 부정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기 자체가 압력계는 정확하지만 그 압력계를 이용해서 혈압을 계산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비수은 압력 장치를 이용해서 청진법으로 혈압을 측정하시면 기존의 수은 청진법 혈압계하고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혈압 측정 기구를 인증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따로 운영되던 비수은 혈압계의 인증 프로토콜이 통일되어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AMI, ESH, ISO
컬래버레이션에 따른 스탠다디제이션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기준에서 특이한 점은 만일 우리가 수은주를 사용할 수 없다면은 정확한 비수은 압력계를 이용한 청진법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은주와 동일한 기준값으로 허용해 주겠다라고 상당히 중요한 요지가 되겠고, 그만큼 청진법을 이용한 비수은 혈압계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일된 기준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 즉 AAMI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85명에게 각 3회씩 측정하게 되면 225의 오차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오차값의 평균이 5mm 이하, 표준 편차가 8mm of mercury 이하일 때만 최초 제1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ntra-subject var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환자에게서 측정값의 표준 편차가 전체 환자의 표준 편차와의 차이값을 별도로 계산해서 intra-subject variability의 정확도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ntra-subject variability가 각각 해당되는 평균값, 표준 편차를 충족해야만이 제2 기준을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혈압의 평균값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위아래로 넓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제2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계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기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수은이라는 것은 압력 측정에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미 수은 이외에 압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은을 쓰지 않는 압력계를 적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기존의 그 청진 방식으로 혈압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학적인 이유에서만 살펴본다면 관찰자 내 관찰자 간 베리에이션 때문에 청진법을 사용하는 것을 약간 주저하는 경향도 있고, 이 최신 세대의 의과대학생들이나 간호사들은 버튼만 누르는 혈압계에 더 익숙해져가는 그런 경향성도 있지만, 실제 청진법으로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성공적인 의사-환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은주 혈압계를 이용해서 청진법으로 혈압을 재오시던 분들이라면은 전자혈압계로도 수은주 혈압계를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진기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혈압계를 사용하시면 환자들에게 원하는 형태로 진료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확한 혈압을 나름대로 계속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혈압계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산지 오래돼서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이니만큼 정기적인 관리나 오차 보정 등이 필요하겠죠? 네,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 혈압계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스펙에 맞춰서 생산이 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리퀘어먼트를 보게 되면 듀러빌리티가 10,000회에서 20,000회 정도 측정하게 되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번, 20,000번 측정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혈압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될 것이고, 가정혈압 상황에서 10,000번, 20,000번을 측정하시는 것은 비교적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은 사용하셔야지만이 기계의 수명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매일 50명에서 100명의 환자를 보는 진료실 같으면은 아마 6개월 정도 사용하시게 되면은 10,000회 정도 측정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동혈압계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 것은 틀림없지만, 앞으로 이 기계의 수명이나 보정 주기나 관리 방침에 대한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청진법이지만 이런 것을 전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기기가 있다던데요. 네, 아주 최근에 프랑스 기업에서 청진법으로 자동혈압계를 만드는 그런 기기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계는 이제 진료실 혈압 측정 기계는 아니고 활동 혈압 측정 장치가 되겠는데요.
코르토코프 사운드의 K1과 K5를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을 통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수축기와 확장기 혈압을 감지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맨 첫 음이 들리는 지점의 압력과 음이 사라지는 지점의 압력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아주 일관되게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에 의한 또는 머신러닝에 의한 청진법 사운드의 정확도가 진동법 사운드보다는 우세한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료실 혈압 측정 장치로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혈압 측정 장치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료실 세팅에서 측정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동이면서도 진동식 혈압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혈압 측정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측정법마다 고혈압의 기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진료실 혈압이 140에 90mm일 때 이 혈압에 상응하는 가정 혈압은 135에 85이고 주관 활동 혈압은 135에 85입니다. 반면에 24시간 활동 혈압은 130에 80mm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야간 혈압은 상당히 낮은 기준치를 갖고 있어서 120에 7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료실 자동 혈압에 있어서는 고혈압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가정 혈압이나 데이타임 활동 혈압과 똑같이 135에 85mm가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인텐시브 블러드 프레셔 로어링에 사용되고 있는 기준인 130에 80mm에 상응하는 가정혈압 또는 활동혈압의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고, 대체로 유럽 그룹은 130이 아니라 125에서 130 사이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신진호 교수님 모시고 비수은 혈압 측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았는데요. 비수은 시대라고 해서 혈압 측정의 기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혈압계가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모바일 기기와 연동된 혈압 측정법이 모바일 헬스 분야에 있어 뜨거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비수은 방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커프 없이 측정하는 방법들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어 향후에는 측정의 파라다임이 진료실에서의 간헐적인 의료행위에서 생활 속에서의 연속적인 모니터로 크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엇보다도 올바른 측정법을 숙지하여 측정하는 것이 비수은 시대에서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